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한국 화장품 주식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시장이 그냥 뜨겁게 달아오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바로 이 K뷰티 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엇이 단 하루 만에 이 시장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그 강력한 힘의 정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5년 11월 20일 하루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아모레포시픽, 코스맥스, 우리가 아는 K뷰티 대표 기업들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는 게 보이시죠? 이건 뭐 단순한 변동성,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정말 거대한 사건이 터졌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자, 그럼 도대체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어떤 공식 발표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시작된 아주 강력한 소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일본산 화장품 수입을 막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일본산 수산물에 그랬던 것처럼요. 이 소문 하나가 정말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 화장품 금지 소문이 왜 한국 시장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중국 뷰티 시장에 생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의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 다음으로 2위, 무려 23%나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파이가 하루아침에 통째로 사라진다고요.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네, 시장의 눈은 당연히 바로 그 다음 주자, 3위인 한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특정 제품 몇 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I나 시세이도 같은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대중적인 브랜드까지 일본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의 모든 가격들을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브랜드들이 사라진다? 그럼 중국 소비자들이 느낄 그 공백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클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분석 리포트에서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입 금지가 현실화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대체 수요가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사라진 일본 브랜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유명 브랜드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분석은 조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승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무대 뒤에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진짜 돈을 버는 건 과연 누구일까? 소비자들이 다 아는 그 유명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그 브랜드의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회사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ODM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러. 이게 뭐냐면요. 그냥 주문되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제품 기획부터 개발, 디자인, 생산까지 다 해서 브랜드에 자, 이럴 당신네 이름 붙여서 파세요 하고 완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브랜드 뒤에 진짜 실력자들이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브랜드 회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말하자면 제품의 얼굴이죠. 반면에 코스맥스 같은 ODM 회사는 그 브랜드 회사의 물건을 팝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모든 걸 움직이는 숨겨진 엔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ODM이 어떻게 수혜를 보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제품이 싹 사라지면 그 자리를 누가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올까요? 바로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입니다. 얘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죠. 두 번째,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주문량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곳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중국 현지의 떡하니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ODM 업체들에게 주문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닌 게
이 데이터를 보세요. 중국 소비자들이 자기 나라, 즉 거차오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선호도가 2021년 43%에서 2025년에는 무려 7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미 중국 소비자들은 일본 브랜드가 없어져도 주저없이 우리 것 쓸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른바 탑픽은 어디일까요? 핵심 ODM 회사 하나, 그리고 브랜드 회사 하나를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리포트는 이 두 회사가 이번 지각 변동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선 ODM 대표 주자 코스맥스. 왜 코스맥스일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ODM 업체들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25%로 가장 높거든요. 한마디로 갑자기 쏟아지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주문을 받아내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투자 매력도도 높다고 평가합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약 10배 수준인데 이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일종의 매력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브랜드 대표 주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출 비중이 9% 정도로 코스맥스만큼 높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이에요. 지난 몇 년간 정말 혹독한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체질 개선을 통해 군살을 쫙 뺐거든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중국에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껑충 뛰는 이른바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스맥스보다 PER이 좀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막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다가 끝낼 순 없겠죠.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 리포트도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짚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K뷰티 산업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런 큰 하락 흐름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K뷰티가 다시 중국의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K뷰티의 큰 성장 방향은 이미 미국과 유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 주운 뜻밖의 행운, 일종의 보너스 게임 같은 거지 게임의 본 무대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회는 잘 짜인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갑자기 떨어진 횡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겠죠. 과연 누가 이 갑자기 떨어진 수표를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진짜 현금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진짜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것일 겁니다.